다음은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 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님 시간이 많이 경과해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안정성의 검증 없이 방류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방류 반대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여당의 행태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도 못한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고 오늘 다핵종 제거 설비를 시운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133만 톤의 원전 오염수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전체 오염수의 5%는 기준치 최대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가 넘는 1만 8천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는가 하면 일본이 발표한 원전 오염수 샘플이 표충수만을 채취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본 의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총리께서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안 하겠다 하셨는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처리가 잘 된 오염수가 안전한 오염수가 방류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면 일본이 WTO에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걸 제소했을 때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지금 오염수를 1068개의 탱크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그 중에 65%와 5%를 합친 약 70%가 오염수다. 맞습니다. 그건 아직 처리가 되기 전에 오염수를 지금 일단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오염수를 차근차근히 매일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소위 흡착 탭이라는 데를 거치고 알프스를 거치고 그리고 필요하면 두세 번이라도 알프스를 거쳐가지고 일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핵종 우리 국민들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핵종은 다 기준치 내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중수소. 이거는 핵종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지금 시운전을 한다는 게 바로 그건데요. 공사가 최근 끝나가지고 그 안전위원회, 원자력위원회죠. 우리나라의 원자력위원회 같은 데에서 방류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한 파이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작동하는 것이 지금 시험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건설 과정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나라 원안위 같은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0%는 오염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를 기준치 이내로 내리는 절차를 이제 IAEA가 좋다 그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승인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도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처리 과정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럭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아직 바로 후쿠시마 그 언저리에서 그러한 생선, 오염된 생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거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은 그 생선은 안전하다는 게 자연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선이 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오염되어 있는 것하고 이 방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역을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만 초반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서 바다에 그 하루에 300톤씩 이렇게 방류가 되던 그 핵물질이 방사능 물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해역과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번 방류 절차가 제대로 기준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됐다 하는 것하고 후쿠시마 지역에서 잡히는 그 어종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수입하는 거하고는 두 개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WTO에서 2015년에 제기가 돼가지고 2018년, 19년에 이 1심과 최종심에서 결론을 받을 때 1심에서는 졌습니다. 그거는 일본이 이런 규제 수치를 가지고 한국이 너무 과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졌어요. 그러나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왜? 후쿠시마 지역의 전체적인 해양의 환경이 이거는 아무리 후쿠시마 그 전체적인 기준이 우리가 하는 것이 강하다고 해도 후쿠시마 전체의 해양 환경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류 안전하게 정화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겠다는 그 IAEA가 승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 계획과 우리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오는 생선, 오염된 생선을 수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그러한 후쿠시마 지역 또는 일본 지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그 어종이 오염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수입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알겠습니다. 걱정시키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133만 톤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하고 한 부분은 알프스를 통과한 정유소가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통과하기 전입니다.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리님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알프스를 통과된 이후에 지금 이 오염수 농도가 그렇다는 아닙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뭐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지난번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네, 다 확인했어요. 예. 다시 확인해서 네, 확인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총리님이 이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내일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은폐와 거짓말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멜트다운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알프스 설비로 삼중수소를 제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탄소 14는 제거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알프스에 들어있는 25개의 필터 중에서
24개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이걸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발표를 알고 발표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 이 단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깜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을 믿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런 판단이다. 그다음에 중국과 피지 관료는 만약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왜 자국의 호수에 배출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공개 비판하고 압력을 가했는데, 우리 정부도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의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든지, 더 탱크를 더 증설해서 거기다 저장해가지고 정말 좋으면 우리 저 총리님 마실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다시 냉각수로 사용하든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말을 지금까지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총리가 우리 총리냐 일본 총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일본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예. 왜 자국에다가 가지고 있지 이거를 방류하느냐, 이 문제는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이거를 방류를 할 때 어떻게 과학적인 이런 타당성을 우리가 담보받을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쭉 저희가 입장을 발표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거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제대로 희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전 정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나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IAEA와 같은 국제기구도 충분히 참여를 하고 우리도 참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정화하고 희석해서 그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 전체적인 이런 쪽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해온 것을 한다.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왜 딴 방안을 좀 제시하지 않았냐?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 정부나 저희나 하여튼 그런 방류를 전제로 해가지고 해왔고요. 물론 두 가지 방안이 IAEA에서도 논의가 된 겁니다. 하나는 해상 방류, 하나는 공기로 수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저 공기로 날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공기로 날리는 것이 이 해상 방류를 좀 더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 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결론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뭐 방류로 하자 이거보다는 일본과 IAEA와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이 안전하게 되는지를 국제기구와 같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소고기 광우병 파동, 그 다음에 이 원전 오염수 이거를 괴담 퍼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소고기 파동도 원전 오염수 이 문제도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괴담이 퍼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건강이 염려되니까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위한 덕분에 우리 그 수입되는 소고기 30개월령 미만 좋은 소고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외국에서 먹는 좋은 고기 다 남은 그 늙은 소 가져다가 우리가 이빨새 끼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괴담이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정확한 정보를 지금 못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 IAEA 분석단에 가 있는 그 사람도 그 전문가도 우리나라의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총리님 받고 계십니까? 정말 전문가들이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가서 상당히 직접 요구를 해가지고 로 데이터를 또 가져와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소고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정부로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30개월 넘는 고기를 국민들 앞에서 시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결국 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듣지 않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일종의 괴담에 가까운 그런 쪽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총리님, 국민의힘은 2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면서 단독 결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총리님 보고 계신 그 화면에도 나올 텐데 결의문은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김기현 당대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님, 정진석 전 국회부장님 이런 그 현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불과 2년이 지나고 여야의 입장이 바뀌니까 이제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이 2년 사이에 무슨 과학적 근거나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일본의 편을 그렇게 들고 있는지 화면 보세요. 의원님, 일본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총리님, 그건 제 말씀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우리 행정부도 국민들이 마찬가지였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거를 가지고 무슨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혼동시키고 수산업계를 죽이는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지금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정화되는지 점검하고 IAEA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거를 완전히 전혀 알겠습니다. 괴담적인 그런 방금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수산업계를 죽이는 일입니다. 결의안 발의한 것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뿐만이 아니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께서는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토부 장관이 된 언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2021년에 IAEA는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IAEA가 안전하다고 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의문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님, 원희룡 제주지사님 그리고 현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 볼 때 이분들의 그 주장이 망언이고 괴담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님이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전화, 행정부로서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 저는 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른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성일정 의원님의 변신은 더욱 놀랍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날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랬던 분이 2년이 지나니까 영국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원전 오염수 10리터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은 다 민주당한테 있다. 이렇게 했어요.
총님, 성일종 의원님 이 주장 들어보셨습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응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 태도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장관의 생각은 똑같다는 아, 총님 말씀을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오염수의 정수, 희석 이런 게 제대로 되도록 또 혹시나 그런 것들이 우리 수산업계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을 잘 마련해 나가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정치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주 의원님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리님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게 총리님만 드시면 안 되고 또 연루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 가져가고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는 충분히 젊다고 성일종 의원님 생각하는데 직계 가져가고 서산 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그 정화된 지역구 저 대표 의원이니까 같이 마셔야죠. 아니 정화된 발언권 얻었고 얘기하세요. 총리님,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리님께서 세계 각국을 설득해가지고 일본에 공동 차관을 제공해서 이런 수조 탱크를 육상에 만들고 그걸 또 알프스 이후의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서 정화 시스템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냉각수로 재활용하고 또 잘 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는 일본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제적 문제뿐이냐? 저는 제가 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해상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분명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자 하는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원조를 줄 테니까 탱크를 더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라. 그거는 국제적인 이런 연대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제대로 정화되고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열심히 국제기구하고 같이 따지고 체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딴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중의 수증기로서 방류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전문가들 얘기는 그게 해상 방류의 규정을 딱 지키고 희석화해서 하는 것보다 한 2만 배 정도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총리님, 의원님께서도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육상 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 얘기고요. 이 수증기를 만들어서 증발시키는 방법은 일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발된 수증기가 도쿄 상공으로 날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총리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잠정 조치를 받아내자. 과거 2001년도에 영국과 아일랜드 간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류가 임박했는데 우리 정부 답변은 늘 안전하게 방류하겠다만 하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잠정 조치를 받아놓고 그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잘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지시를 해가지고 해양법 그 재판소에 제소하는 거 그리고 잠정 조치하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관련되는 기관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과학적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것이 안 된다면은 과학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법 재판소에 재판을 하면은 아마 양 국가가 합의하면 심의는 할 겁니다. 안 되면은 아마 중재 그런 그 기능이라도 회부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만약에 이게 전혀 과학적 기준이 안 지켜지면서 방류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긴급 조치를 우리가 원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해상 방류를 안전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화돼서 방류되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잘 지켜지도록 하자. 이게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 해양법 재판소에 우리가 재판을 요구하고 하는 것에 대한 길을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절차가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IAEA와 모든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치는 거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전 정부의 방침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었다 이거죠. 총리님, 지금 정부의 기조가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전 정부가 그랬다, 전 정부부터 동일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아니 제대로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총리님 임기 끝나고 이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문제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어민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원전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에게 찬반을 묻고 오세훈 시장의 학교 급식 가지고 그랬듯이 정권의 명운을 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원전 오염수 방류 찬반 의사를 분명히 해가지고 22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아 갑상선암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발생하는 희소병입니다. 후쿠시마에서만 118배가 많은 300명의 아동이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 대비해서 자국 어민 피해 배상금 4조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과 수산인 피해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전대미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